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유의 함성 몰라수다 북한수다 17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네. 말을 멋있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제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미호라는 분은 이산가족 상봉하러 갈 때 약 같은 거 많이 챙겨들 가시는데 이거 북한에서 다 빼앗아 갈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거의 쓰다시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다면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다요. 네. 그다음. CHIH님이 이제 보내주셨고요. 흰까치님은 구호나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억수로 많아요. 저희가 네. 초창기에 구호나무 얘기는 많이 아까 창조해내고 있다. 네. 자, 그다음. 만들어내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영광님께서 최성국 씨가 애니메이션 뽀로로 작업에 참가했다고 들었어요. 작업에 참가하게 된 배경 및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국당 비서한테 잘 보였어요. 길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저 최성국 씨의 그 노동신문, 예. 네이버 메일, 저 웹툰 예.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지금 AFP 통신에서 아, 저희 이 카메라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취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 뒤쪽에 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따로도 찍고 계시고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김 과장님 말고도 카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도 방청객이 오셔가지고 예, 멀리서. 멀리서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국 씨 머리 왜 그래? 이렇게 취재까지 왔는데 봄동이 머리 했잖아. 나무꾼 머리. 그러게요. 자, 네, 밀고 와야지. 네. 그래서 SIN님은 조선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조선족은 비슷한지 아닌지 다른지 출연자분들이 경험한 조선족에 대한 인상과 특징, 일화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셨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착금을 노리고 탈북하는 짝퉁 탈북자들이 있다. 조선족 중에 요 얘기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죠. 짝퉁 왕국인데 안 되죠. 아무려면 탈북자라고 이제 그걸 못 만들어내겠어요. 별걸 다 만들어내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한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온 2009년도 조사 과정에 네. 국정원에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그 우리 국정원 생활을 많이 묘사해서 나오겠지만 그 대기하게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독방 가기 전. 가기 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쫙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하잖아. 노동신문 웹툰에서 그 화장실 변기 위에 발 올려놓고 벌을 버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실로 가기 작전에 한 일주일쯤 됐는데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가는 애가 있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제 앞방에 있었거든.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나 사실 뭐 학교야 이러는 거야. 조사 받기도 전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바로 탈로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아니 학교인데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아 나도 조선 사람인데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학교인데 조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조선 사람 아니야? 학교는 조선 사람 아니요? 아니지. 맞아. 아니지. 그 사람들은 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래서 조선. 본인들 자체도 북한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은 뭐라고 하면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부모가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가서 그 조선족일 뿐이지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왜 왔지? 자기는 그렇게 말해. 근데 여기 와서는 집을 갔다. 나도 자기 조선 조선 사람인데 이게 안 맞는 거잖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 이제 신라 그 이제 탈북자들은 북한 현지에서 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삶에 처절한 그 삶에 부딪혀 본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주고 있는 사람인 거지. 우리 같은 사람. 이중국적으로 가지고 북한에 살면서 중국 사람으로 맨날 들락거리고 뭐 북한 정권으로부터 장사하고.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놈들은 와가지고 자기네는 자기는 조선 사람이야. 근데 격분해. 당연하지. 나는 그 딱 보는 순간에 야 너 미안 안 됐다 야 너 가야 돼서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놈이 미친놈이라구나. 맞아.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라면 네가 어떻게 아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화교를 하면 안 좋은 눈길로 보거든. 맞아. 북한에서 학교는 조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지. 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데다가 아니면 고난 행군 한참 할 때도 화교네 집에 가면 개목걸이 쌀알이 막 둥둥 떠서 막 개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죽하면 그 개요물 통을 사람들이 담장 넘어와서 그 화교집에서 훔쳐가겠나고. 그 훔쳐간다고 또 개 풀어놓고 그러는 게 화교들인데 맞아요. 정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장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고 중국을 뭐 제 집 들어도 매일 들락거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 사람이야. 근데 이게 감정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진짜 남조선을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교과서에. 그래서 남조선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북한이 말하는 게 그냥 그대로를 믿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60, 70년대 잘 살 때 중국이 그지였어요. 엄청나게 때는 그지였죠. 네, 저희가 압록강에서 명태배를 따면 달라고 손을 내밀던 나라인데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딱 못 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하니까 야, 저 개새끼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지같이 살던 게 이래서 만약 중국 사람이 잘 사는 거에 조선족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화가 났어요. 맨날 거지처럼 살던 게 우리를 거지란다. 근데 대한민국이 잘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봐. 조선 사람 이렇게 영리하단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중국 조선족을 봐라. 조선 사람 이렇게 영리하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참 이상했어요. 감정. 조선족한테는 같이 잘 사는데. 같이 잘 사는데 그렇지, 대한민국이 잘 산다. 봐라 우리 조선 사람 머리 나쁜 게 없단데 같은 조선 사람으로 말하는데 네. 조선족은 저 똥떼님 새끼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 이제 성우 씨 말 맞다나 북한에 직접 들어와 있으면서 북한 사람들을 솔직히 사람 취급 안 했거든. 안 했죠. 안 당장도 하지. 너무 비쌌고 지주섬 살았죠. 완전히 따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 가옥에 갇힌 살아요. 같은 마을인데 따로 사는데. 근데 개를 왜 그렇게 많이 길러요? 북한 사람들이 하교들은? 와서 담배 좀 사자요, 뭘 좀 사자요 하면 이게 어디 이런 게 무슨 뭐 맞아. 저기 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완전 굴러 들어온 주제. 완전 아야 이렇게 좀 개취급을 한 거예요 막말로. 왜 돈이 많다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교는. 하교들은 약간 제가 네. 그 이제 탈북해서 여러 나라를 그게 감정이 안 다니면서 좋은 다니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은 색깔이 달라. 의미가 틀려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자가용도 허용이 되며 네, 집도 독채로 자기네 세금도 안 내고 무차별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장사에서 뭔가 비리가 마약 장사하다가 걸려도 어중간에 다 눈 감아줘요. 그 무슨 뭐 일이 생겨서 북한 네.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바로 중국 들어가 버려. 그 조용히 지나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이 아니니까. 네. 맞아, 법에도 안 해당돼. 이게 왜 너는 이 저러냐. 사람들이 무슨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가 한국이 잘 살아서 뭐 탈북자들 받아주고 하니까 그때는 또 맞아. 그다음에 자기는 또 탈북자야. 이게 그 법적 보호를 떠나서 가장 인간적으로 놓고 야 이게 너무 간신들이.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한마디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 그리고 네. 나쁜 게 나쁜 거밖에 없네. 근데 지금 이렇게 체감 분노 지수가 막 급상승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나는 네. 제일 진짜 기분 나쁘고 격분한 게 내가 한 번 또 당해가지고 보이브 스파이어 100%. 한 99%가 보이브 스파이어. 당연하지. 맞아요.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서희 외국 그렇죠. 라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보이브에서 외국 라인으로 이렇게 조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신고해달라. 그럼 우리 너 좀 봐줄게. 뭐 이러니까 그것도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2만 위안 보내니까 5천 위안, 1만 위안 보내면 가만 놔두는데 2만 위안을 보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하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그쵸.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또 굉장한. 근데 맞아. 돈이 크니까 쑥 버더니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 잘라 먹는 거야. 그다음에 보이원하고 1만 위안씩 놀아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다. 그다음에 나는 쳐놓는 거지 저쪽에다. 자기네끼리 나눠 먹고. 우리가 내가 여기서- 밥먹으면 끝까지 당했지 나는. 아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돈을 보내면 그 중국 사람들 중국 현지에 있는 계좌에 돈이 들어가요. 네.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화교들을 그 동네에 사는 화교들한테 가서 대체로 돈을 받거나 맞아. 대다수가 이제 브로커 비용이 돈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화교사한테 가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보낼 때는 자 30%야 40%야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가서 실제로 절반 남아. 번원한테 갈 때 보면 60%를 가지고 40% 줘도 잘 주는 거예요. 대단히 고마운 거예요 이게. 다 떼먹어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맞아. 그 전화 연결 좀 하잖아요. 그 이제 화교들은 전화를 그래도 눈 감아 주니까 네. 화교집에 가서 전화 좀 합시다 하고 돈 내고 이제 분당 얼마씩 하고 돈을 내고 맞아. 전화를 써. 빨아뜯으면 신고해. 그러면 이제 성우 씨가 보이고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전화 누가 와서 전화하고 다 쏘놨다가 리스트다. 하고 가서 그다음에 막같이 한큼 뭐 이제 돈 좀 제대로 안 되고 야 저거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자료를 이제 보현한테 거기다 주는 거야. 넘겨주고. 그 보현이 가서 이제 잡아가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전화하는 거 잡아야 돼. 현장에서 잡았어. 그럼 이제 중국집에 있는 서 전화하는 걸 잡았잖아. 그 집은
가만 놔두고 우리 사람만 잡아가서 이제 깝대기를 베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제 북한에 저희가 살 때 저희 동네가 학연의 집이 있었는데 학연의 집은 개를 왜 그렇게 많이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길러. 그리고 완전히 천정도 안 보일 정도로 학연의- 간장을 쌓고 있는데 엄청나게 학연의 집은 예. 다 정전돼도 그 집만 부러워 있고. 불이와요. 맞아요. 학연은 항상 도둑의 위험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막 벽 그냥 도둑도 아니요. 벽을 까고 도둑. 근데 그때는 사실은 솔직히 북한에 다녔을 때는 학교가 부러웠어요. 잘 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자꾸 돈이 뭐 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저희가 없지.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게 부러웠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동생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겠는데 제가 하던 선이 끊어져서 누가 선을 연결해서 학교하고 연결이 된 건데 학교가 저한테 전화를 딱 하는 게 우리 40%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30% 야. 자르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내 동생하고 연결시켜 달라. 그러니까 동생하고 연결시켰는데 말을 1분도 못 했는데 야 빨빨 그래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막 내 맞아. 동생을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지. 이거 뭐 자기도 내 때문에 돈을 벌어먹는 게 알아 그렇게 5분도 저 통화를 아야게 하고 막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했으면 거래하지 말라고. 야 앞에 있으면 그치, 있잖아요. 그치. 자부디를 꺼서 엎어놓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감정을 왜냐면 잘 당연하다고. 사는 놈이 이거니까 그냥 빌붙어야 돼, 얼마나 방법 없어. 좋게 저 집게는 입한 먹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보낸 돈으로 주제에 중개비를 먹고 사는 주제에 큰 소리 많다. 그렇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잖아요. 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동생한테 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은행에다 돈을 유치하면 그 학교들은 국경 옆에서 살다나니까 중국 핸드폰을 쓰는데 인터넷이 돼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오면 그 핸드폰으로 뻘렁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학교들은 하기만 하게 되면 자기 돈을 안 다시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때 제 동생도 제가 100만 원을 보냈는데 그냥 걔한테 60만 원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 빨리 확인 전화로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빨 하오야. 아니 전화도 하기 전부터 그게 전화기로 다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정말 피가 우리 꺾어서 죽었어요. 우리 엄마는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네 쳐놓겠다. 근데 무서워하더라고. 그 쌍둥이가 하나 있어요. 야 니네 엄마 뭐 어쩌고 근데 또 내가 또 그 만만하지 않지. 이 새끼야 이 새끼가 혈육을 넣고 장난을 안 하고 가운데서 지금 이러면서 그집 문턱을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그 해산 학연은 밀수 그런 불법이 하도 많으니까 1분이라도 통화시켜 주잖아요. 예. 신의주 쪽으로 사리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 통화도 안 시켜요 거기는. 신우주 학연은 뭐. 문자로 카톡이 돼요. 카톡으로 됐지요? 됐디요? 뭐 어쩌죠? 막 그다음에 사진을 딱 보내갖고 통화를 안 시켜. 오, 저희 통화는 했어요. 욕도 못 하겠어. 쪽은 이제 평양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평양에도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나도 중국 핸드폰을 3개 가지고 있었거든. 넘어올 때 이제 그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왔고. 근데 핸드폰 다 중국 거 써요. 그죠 그냥 뭐 신우주 쪽으로 나가면 그럼 바로 이제 그 신우주 쪽으로 들어서 차 타고 가면서 전화하면 전화가 다 되거든요. 그쵸.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무역 일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이제 가다가 뭐 돈이 충전이 떨어졌거나 뭐 어떻게 돼서 통화가 안 되면 그 화균의 집에 가거든. 화균의 집에 가면 그냥 그 핸드폰 통화료가 아니라 내가 무역 하려고 하는 무역 금액의 2%. 그냥 무조건 그 법칙이야 그게. 그거 담보서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떼나 중국 대방에서 물자가 넘어올 때 이 사람 한국 쪽 북한 사람 급하니까 막 그러니까 그 대방에서 전화해서 바로 거기서 돈을 떼고 그렇게 하고 물자가 넘어오도록 하거든. 걔네는 그게 법칙이야 신우주 쪽은. 그러니까 이게 하도 무역하는 사람들 많이 거래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오게 되면 그 금액대 감당을 하기 힘들어 거기서. 근데 브로커 제가 아예 하려고 했죠. 그 신의주 학연은 내가 지금 이건 뭐 좀 괜찮아요. 공개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진행하는 작업인데 하고 있었는데 그 학연 때문에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씹었구나. 네가 중간에 방해를 당연하지. 했거나. 이 사람들은 신고를 했구나.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지금 화교들은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한국으로 오는 거를
이거 배 아파요. 아, 심술. 엄청나게 배 아파서 이걸 이렇게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건 거고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면 실적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마지막에 큰 돈이 오면 그걸 통과. 그러니까 신고해갖고. 이게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교가 왜 둔갑을 하냐면 최근에도 또 이렇게 캐나다나 호주 그쪽으로 북한 탈북자라고 몽골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니까 국정원에서 하교라고 해서 그게 막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태국에서 잡혔어요 하교가.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태국 간방에 같은 일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몇백 명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이렇게 철창 밖에 여자 대사관 직원이 와서 그 여성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조금 이따 짐을 안 들고 와요? 나가요. 네. 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는 한 300, 400명 있으니까 누가 죽겠으면 죽고 저희는 상관을 안 할 때요. 너무 힘들 시기였는데 나갔는데 그 다음에 후에 소문이 도는데 이게 우리가 일단 그 태국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와 있어요. 사람이 3명인가 왔어요. 4명인가 1층에 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초기에 벌써 저희 신문 자료를 해요. 다 하거든요.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이제 학교 이름 물어봐요. 근데 이게 하교라는 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살아본 하교는 괜찮아요. 그러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는데 중국에서 살았던 그런 조선족들이 이걸 각본을 떼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네.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네. 예. 중국에 그러니까 북한을 가르쳐주는 북한에 어느 지역 누구 그러니까 몇 학년은 학급 이름 누구 이렇게 담임 예전에 선생님 담임 누구, 선생님 누구 예. 이거 외우게 교육은 뭘 받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예. 네. 그래야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네. 안 걸리고 국정원에서 이 신문을 통과하는 예. 아니 우리가 가서 그걸 가르치는 우리가 가서 학원을 해가지고 다 잡아내지. 아니 그러니까 배워줘야지 배워주고 우리도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 배워줘서 가르치고. 학원 다 받고 한 떠나 보내고 국정원에다 연락을 보내는 이놈은 가짜입니다. 뭐 연락 딱 보내고 우리도 이제 당하기만 할 텐가. 이제 아무리 훈련을 해도 국정원 조사로 그거 못 빠져나가 거기서는. 예. 이제 그거예요. 한 조선족이 탈북자인데 나를 진짜 탈북자처럼 만들어주면 내가 널 한국 보내갔다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진짜 자기 아는 거 다 가르치시고 다 암송했대. 다 암송한 거 다 했는데 잡혔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와서. 왜 걸렸어요? 그래도 걸리는 하도 게죠. 사소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간단하고. 거기서 딱 산 사람이 알 수 있는 말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말하다가 그 말을 대답 못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잠시만 아니 그 어느 공무원이 뭐 북한 간첩이다, 탈북자인데 간첩이다, 뭐 어쨌다. 탈북자들은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탈북자 아닙니다 그래요. 탈북자들은 그래. 그치. 봤죠? 누구지 알지? 봤죠? 딱 봤는데 그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도무지 탈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가려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교일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까 하교 같은 경우에는 보이부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교가 왜 탈북자로 둔갑을 하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이 임대 보증금을 1,300만 원이 우리 돈이잖아요. 근데 중국 돈으로 그걸 환산을 하면 7만 원이 넘어가요. 중국에서 7만 원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착금 주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주거지 할금 주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을 5년이면 줘요. 2천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10만 원 넘어가요. 중국에서 11만 원을 벌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북자로 둔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신분을 몇 년 가지고 동안 11만 원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 아파트 우리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5년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5년이면 11만이야. 예, 그렇죠. 그거 다 아니 합쳐놓으면.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신분도 가지고 중국에 자기 허족도 있고 네, 그게 나쁜 거야. 이중적으로 해서 양다리 치고 왔다 갔다 편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서림이 같은 사람이잖아. 그 북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주고 있는 혜택들은 혜택으로서 다 받아먹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뭐 무슨 상업 정신이라고 봐야 되느냐 좋게 보면 나쁘게 보면 정말 이건 너무한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나쁘게 봐. 왜냐면 우리 북한이 그렇게 고난의 행군 고생할 때 대한민국 쌀 공짜로 우리 줬어요. 같은 민족. 중국은 우리 나무하고 철강석을 헐값에 사가지고 가서 썩은 밀가루 강해가루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요. 정말 겉과속이 다르다. 대한민국 우리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북한 주민들? 아니 우리는 그게 시장에 나돌면서 알게 됐다는데 근데 이제 간부들이 다 루소를 했어요. 하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 우리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
들만 다 북한 쪽으로 돌아서 방귀 뛰면 북한 뭐 또 내려간다는 등 뭐 오점 삼은 바다를 든다는 우리가 개소리치. 뭐 우리가 이제 밥 한 숟가락씩만 덜어내던 너희들은 10년 먹고 산다는 등 맞아 뭐 그런 말 이따운- 했어. 말만 했어. 아니 그 현지에서 살면서 그런 말을 듣는 우리로서는 그게 어떤 심리가 작용하겠어요? 우리 좀 모욕적이. 모욕적이죠. 이런 말은 중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와서 화교들이다 맞아요.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있잖아요. 동북쪽. 피행렌. 동삼성에 있는 피행렌이라 피행이라는 게 중국말 거짓말쟁이래요. 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조선족은 약간 거짓말쟁이를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제가 땅에서도 한국을 만나서 들은 말이에요. 그 땅에서도 조선족들은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안. 저희가 어떤 이제- 서수민족보다도 조선족을 안 좋게 봐. 일부 조선족. 일부 저희가 너무 조선족들을 네. 비하하는 것 아니 같은데. 100%는 네.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일부 조선족과 일부 화교들의 얘기라는 거를 분명하게. 네. 근데 중국이 세계적인 짝퉁 대국이잖아요. 거기서는 예. 뭐 중국 당할 나라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들은 얘기여서 제가 직접 사실 확인을 한 게 아닌데 중국에 3대 짝퉁이 있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 계란.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가내 수공업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항구에 큰 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기업처럼 하는 네, 거예요. 그 안에서 노른자만 만들어. 다른 배에서 흰자만 만들어. 그다음에 육지에 있는 공장에서 이거를 합쳐요. 껍데기.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이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가끔 장난 삼아서 쌍난 같은 것도 만든대요. 네. 쌍난. 네. 그다음에 이제 부화하면 뿅알이 나오는 예. 거 아니야? 진짜로요? 짝퉁 랭킹 2위는 경찰서. 아 예. 네. 어느 시골 마을에 중국 경찰서가 생겨요. 공안들이 들어와. 그래갖고 주차 딱지 이런 것도 막 발급하고 단속을 해. 안서가고. 네. 한 3개월쯤 있다가 없어져. 네. 그다음에 아주 거의 낭이 네. 크니까. 북한 확대판 같아. 그다음 짝퉁 1위는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이를 입양했는데 조금 지나면 여자 아이가 된대요.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성별을 구분하는 부위를 실리콘으로 만들고 소변은 그 안에 이제 관을 연결해가지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이제 노가 없어지는 거죠. 몇 달 지나면. 너무 정교해서 모른답니다. 와.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짝퉁 탈북자 이 정도는 그냥 일도 아니야. 네 일도 껌이요, 아니. 껌이. 네. 껌이죠.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를 와.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퀴즈를 맨 마지막에 내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 퀴즈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중에 버블티 아시죠? 예. 짝퉁 버블티가 나와가지고 이게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짝퉁 버블티를 먹으면 짝퉁 버블티의 버블이 그대로 위 속에 남아 있다는데 짝퉁 버블티의 버블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네, 요게 퀴즈입니다. 정답자 두 분 평택 러디빈 카페에 수제 볶은 커피 진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 중국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꾸 짝퉁을 만들어요? 아니 잘 이게 살다니. 보불이 북한에 비하면 잘 살잖아요. 세계 그냥 남아 있다는 건 흡수가 안 되는. 아 그러니까 이 재료가 뭘까? 정답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네. 불법 아닙니까? 네. 뭔지도 네. 아니 모르겠어. 우리끼리는 뭐 네 이거 와. 네 이거예요. 이걸 뭐 이건 이거를 독약인데. 이거를 자르는 거야. 그 저 버블티 모양으로 이거를 이게 그냥 위에 아니 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아 됐어. 그거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하여튼 다시 아까 퀴즈니까. 네, 조선족 화교 네. 문제로 넘어가죠. 아, 네. 근데 그 착한 짝퉁도 있어요. 네. 착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탈북하면서 만났던 한국어 아니 내가 만났던 그 조선족 분은 집에 가니까 서랍을 이렇게 쓱 여는데 대한민국 요건이 있는 거야. 이쪽 거니까 와이프 것도 있어. 대한민국 요건. 아,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겠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냐고 하니까 네. 아 그거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내가. 아, 위조하려고. 와이프만 성공하고 남자는 실패한 거예요. 와이프 한국에 가서 살더라고요. 아니 이게 실제로 가짜로. 중국 사람들이 여권 하나 만드는 건 껌이지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그 근데 요새 전자 여권 때문에 뭐 탈북 그러게. 그렇건데 네. 대한민국 입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지 와이프는 아. 탈북자로 해가지고 뭐 아 성공했구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왔더라고. 아, 그리고 중국에 나 살더라고. 이제 어떤 사례가 그 사람은 안 걸릴 수 있겠네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내가 이제 회령에 많이 고점을 두고 다니다 보니까 회령에 이제 유명한 화교들이 있어요. 막 이제 화교가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회령 시내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도평이 저평이라는 형제 그 이제 들었어. 형제 걔네가 있는데 얘는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이제 집도 형제간에 집을 D자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담장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그 엄청나게 높여서 전기도 혼자서 보면서 이렇게 사는 집이 있는데 뭐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형이 교평인데 형이 그 현지에 있는 회령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회령 여자하고 동생도 회령에 있는 현지 여자하고 살았고 평양에서 올라온 여자를 그냥 회령에다 거주시켜놓고 그거 이제 엄청나게 이뻐 이제 동생 와이프인데 형 와이프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좀 형은 마음이 좀 그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던 여자를 그 여자한테 딸까지 있었거든. 근데 그 딸을 지금 한국 보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 거잖아. 근데 화교의 삶을 살았어. 살았는데 와이프는 나는 몰라도 내 새끼만큼은 그래도 북한 사람이야 했는데 여기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고 학교도 다녔고 엄마가 결혼하는 통에 중간에 화교집에 들어서 화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넘어갔었어요. 그 이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회령 쪽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하는 소리가 못 있겠대요 딸이. 한국에. 이제 일인직은 어떻게 됐나? 북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만 중국 내보내서 살게 하려니까 북한에서 내보내질 않고 중국 쪽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한국 쪽을 따가지고 중국 들어가서 하는 거야, 지금 얘가. 네. 몰라 그거는. 아니 근데 그게 법에 그렇게 됐어요. 저희도 남자가 그 북한에서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북한 분이고 남자가 하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중국에 넘어갔다가 북한으로 돌아 안 가고 탈북 행렬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걸린 거예요. 아내는 북한 여자기 때문에 아내하고 딸은 가라. 남편은 중국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가 이게 불법 도강했잖아요. 이게 라오스랑.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가면 감옥에 가야 된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거 상관 안 한다. 그래서 이분이 추방돼서 중국에 갔는데 5년 먹었대요. 예, 그게 그래서 화교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이 중국 영해를 벗어나서 태국 간방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건이 없이 불법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교들은 어떻게든 대한민국에 매달려고 있어. 5년 먹었대요. 5년. 그렇게 먹는데요. 불법 이렇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예. 네. 그래서 5년. 네, 5년 먹었대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네는 생각 그냥 북한 여자와 같이 살았으니까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칠면조. 그 이제 분리하면 여기가 붙고 좀 유익하면 북한에서는 아주 그냥 내노라 지주처럼 살고. 물론 이제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죠. 네, 좋은 분들도 있죠. 많고. 이런 기억은 안 나죠. 화교들도 나름 이제 어려울 때 그 이제 자기 집 쌀을 내다 퍼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장사를 해도 이문이 아니라 본전만 찾아가는 그런 괜찮은 화교들도 몇몇 있었지만 개 중에는 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화교들은 정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고 뭐 과거에도 그랬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인상이 없어. 기억이 거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화교 하나는 이제 보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욕하더라고. 뚱뚱한 할머니인데 화교들은 다 눈이 커요.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좀 이게 맞아. 그 말이 조선 사람이지. 맞아. 근데 주변 사람들 계속 욕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집에서 하루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소리를 질러 외고 나갔더니 그 차고가 있는데 차고 이쪽 벽을 허물어 버리고 들어가고 차 부속 다 뜯어. 아니고 이거 라이트 차 눈깔 뽑아간 거야 지금. 차 눈깔. 그거 비싸죠. 막 소리 지르면서 또 욕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일반적인 학교나 똑같다 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먹보게 담장 치고 막 욕하고 하는 이유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북한 체제 때문에 그래. 그쵸. 계속 훔치지, 살피고 뒷담하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 학교들이. 프라이버시 아니. 보호를 위해서 그냥 아예. 아예. 근데 예. 나보고는 그 집 아버지는 나한테 너 탈북이란 말은 안 하고 압록강에 가면 장대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내고 싹 가서 장대를 물 밑에 담그고 계속 빨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안 볼 때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뚱같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때 평양에 있을 때니까 탈북 생각도 못 한단 말이에요. 아주 큰 간첩으로 생각할 때란 말이에요. 2006년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데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기억에 암시였지. 남았지. 그런데 내가 한번 부탁했지. 나 때문에 한국 영화 냈고 괜히 봤다가 나 때문에 노동 달렸는데 한 달 묵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 그 사람을 빼오겠다고. 내 의리가 있다고. 그 사람 빼오겠다고. 결론은 저거예요. 기승전 승리. 그 가서 관리지도 않는데 그 교양 그 사람한테 교양이다. 딱 보니까 누렇더라고. 황달 왔구나. 황달. 당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상문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필요하나 하니까 선눈을 먹어야 되는데 에이. 선눈을 먹자니까 소를 잡아야 되는데 소를 잡으면 총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하고서 소 누나를 9알을 부탁했어요. 그 학교분한테. 왜 하필 9개예요? 여림에 5개를 5마리 죽인 거. 아니 가져온 게 9알 가져왔지. 부탁했는데. 내가 가져올게 그러더니 소 누나를 그 세간을 넘기는데 국경 경비대가 툭툭 만져보면서 이거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어 왕포도라고. 왕포도.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들여다 주기도 하더라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교가 독집에서 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저희 제 밀수 친구가 하교하고 일동 4세대에 살았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일동 4세대 그러니까 일동 4세대인데 하모니카 사택. 하모니카 사택에 살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어제 저녁에 보이원이 와서 오라 하더래요. 우리 친구를 그 옆집에 하교가 사는데 그러더니 이 옆집에 누가 있냐? 시장에 다 나간 거보다 없다 하니까 그러면 비밀 붙이라고 하더니 들어가서 도청기 달았나? 도청기를 이게 벽체를 따가지고 옆집에다가 옆집 그 말을 학연의 집에다. 학연의 옆집에 지금 우리 친구가 살았거든요. 그걸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연회하고 얘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러고는 보이어는 거기다 설치하고는 손을 탁 털고 나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학연회 집에 와서 또 밥이라고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학교보다 더 나쁜 게 보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옆집에 도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학교를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호떡하게서 그 보이원에 와서 그러니까 학교들도 자기네가 보이부의 요시찰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안 살아요. 왜? 옆집이 있으면 도청기를 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독집에서 살아요. 뭐 옆집에다 달았다고 해서 중국집에 그건 안 들리나? 보이원님 노리는 게 그 집도 듣고 중국집 거 듣고 다 들으니까 중국집도 불편한 거지. 야, 그러니까 옆에 집도 무섭지 불편한 지금. 거야. 괜히 옆집까지 다 그러니까 자기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독집에서 살잖아요. 다 독집에서 살죠. 이렇게 개부터 사는 집에서 안 살아요. 살아요. 아니 100% 독집이지 학연은. 100% 독집. 도당 책임비서랑 다 그런 데 그리고 살잖아요. 또 참 이게 좀 슬픈 게 슬프다기보다 북한에서 이제 뭘 좀 희귀한 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학연의 집 가요. 대사할 때 뭐 또 희귀한 거 뭐 이런 거랑 하려면 학연의 집 가서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무슨 팔아. 도매상 비슷한 거네요. 도매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렌탈을 많이 해줘요. 학연의 집에서는 이렇게 병이랑 네. 막 이렇게 멋있는 박스랑 렌탈을 많이 해줘요. 렌탈. 음. 렌탈이라니까 아주 수준 있어 보이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상. 저희 양강도는 춥잖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방풍을 해요. 그래 문짝 옆에다가 그 복숭아나 배 박스를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귤 박스나 사과 박스가. 근데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그게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입문 바깥에다가 평양은 안 그러잖아요. 저희 양강도는 추워요. 출입문 바깥에다 옛날에는 종이를 갖고 여러 구플 해가지고 오리대를 딱 눌렀어요. 그리고 해가 들어올 수 있게 동그랗게 했는데 지금은 박스에 박스를 달아요. 근데 그 박스도 학연의 집에 가게 되면 귤 박스나 사과 박스가 3개 있어요. 근데 그 박스를 겨울에 문짝에다 딱 달면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 거는 이게 되게 세간을 넘어오다 나니까 이렇게 얼럭얼럭 졌어요. 그것도 비싸게 파는데 학연의 집들은 어떻게 밀수를 받는지 3개 그대로 와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항상 빡빡한 학연의 집에 가서 그런 박스를 가져와서 집에다 딱 달면 겨울에 이 집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사과가 막 튀어나올 거고. 대한민국 슈퍼마켓에서는
그 박스 그냥 갖다 버리는데 제가 항상 슈퍼에 그것만 가면 보면 그런 너무 생각이- 아까워서 네. 제가- 그것만 보면 저것만 북한에 가서 제가 하이마트인지 가게 되면 그 박스에 네. 박스가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포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한 뭉태기 북한에 가져가서 우리 집에 10년 동안 방풍 문제 없을 거야. 그 생각부터 했다네요. 그리고 저 박스 언젠가는 저 집에서 저 박스 안에 걸 먹었겠지. 얼마나 이거 맛있었을까. 이것도 일종의 허세 문화구나. 그쵸. 네.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박스 안쪽에 누런 쪽을 바깥으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과가 있는 뭐, 거예요. 네, 중국 뭐, 쫙 그림 쫙 그림 있는 거. 네. 아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그 화장실 변소 그 양쪽 문을 대한민국 그 포대를 딱 하게 되면 바람이 안 통하고 들어가. 얼마나 위신인데 대한민국 포대 안에서 제가 오줌을 쏘는 거예요. 그 위신이 있었어요. 이게 상표가 올려져요. 이렇게. 맞아. 네, 맞아요. 헛가다. 네. 맞아. 끝내주네 진짜. 나 진짜 미치겠네.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화교들이 왜 독집에 사는가. 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짝퉁 탈북자 얘기하는데 네. 갑자기 아주 하교 이모적으로 빠지고 가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네. 아니 아까 그러니까 그런 학원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아예 안 아, 돼요. 당연하죠. 정원에서 이제 나가네요. 내가 볼 땐 단 한 명도 통과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북에서 오래 살아보지 않고는 그게 아니 학급에 누구 있었는지도 다 아는데 세상에 그러게. 그거 뭐 다 잡혀가죠. 그다음에 무슨 뭐 나 어느 학교 다녔습니다. 뭐 너네 학교 어느 위치 어느 골목이 어떻게 생겨 공동 분서가 어디 이게 있냐. 건물 대조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조사받을 때 받은 느낌은요. 북한 주민등록 4번이 여기 와 있어요. 왔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다 해요. 알아요.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만약에 짝퉁 탈북자면 이름을 가짜로 지어냈거나 네. 그리고 현지 북한에 있는 사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모양을 내서 자기가 거기서 공부했고 뭐 이렇게 한 거로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주민등록 딱 대보면 현재 이 사람이 북한에 있거나가 나오거나 북한 주민등록 대본에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게 나오는데 아니 이거 하나만 봐요. 일반 탈북자가 신랑 민분이 와서 나 6.25 때 헤어진 누구 있는데 언제 때 어느 지역에 살았어 좀 찾아줘 하면 그 지역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근데도 그 주민등록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요. 북한에서요? 그치. 예, 일반 탈북자가 앉아서 전화로 다 찾아요. 아. 주민등록을 꽂나. 다 찾아서 그 사람을 장백이나 저 무산 쪽으로 해서 중국 데리고 쪽에 와서 다 데려와요. 실향민을 보내가지고 네. 뭐 북한처럼 시간 정해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까지 만나라고. 아. 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민간 이산 가족 예, 상봉업자가 있다. 예. 근데 사설 상봉업자. 예, 네. 그렇죠. 거기서 만나게 하는 건 그건 누구나 가능한데 네. 그렇죠. 옛날 사람을 찾아내는 거. 예. 그만큼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뒤져서 그게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저는.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교들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북한에는 평양 빼고 아마 다 이렇게 선글로 써서 아니, 이렇게 지금 서류로 정리해. 지금은 다 컴퓨터 하됐어요. 지금 컴퓨터 들어갔어. 아니 그래서 그 작업에도 제가 동원됐어요. 음. 알아. 그 실태를 너무 아는데 타이핑을 하는데 해도 끝이 없고 그게 되지도 않고 제대로. 근데 조사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는 타이핑으로 파일로 돼 있지 않을까. 그게 전혀 다 파일로 다 들어와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북한 거는 아, 그만큼 정교하다 정보가. 북한은 타이핑을 하는데 왜 안 되냐면 설비가 노후하고 이미 됐던 게 파괴되고 갑자기 순간에 종전되면서 타이핑하다 다 날아가고 막 이런 맞아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한 사람한테 자료가 너무 많잖아. 어. 당위원회 문건이 있고 입당하시면 당위원회 문건이 있고 그다음 주민등록 직장에 주면 문건에 주민등록 문건 있잖아요. 따로 날고 있고 잡아먹은 것까지 다 기록돼. 그런 거 뭐 예, 제가 한 알아봤는데. 사람한테 따라다니는 문건이 맞아요. 너무 많고 다 있어요. 평정서만 해도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네, 그게 그걸 다 열내니까 주민등록 지도는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매수하면 이건 탈북자들의 방법이에요. 고양이 담배 2막대기. 그러면 다 나와. 담배 2번. 사둔의 다 8천, 나와. 사둔의 8천, 범어 4천까지 다 나와요. 그 이게. 군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문서를 이 한 사람이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만 주면 다 나와. 정보 공개 뭐 이런 게 그냥 되는. 일도 아니야. 그거 보면 근데 다 나와. 또 안전부에서도 주민등록 문건을 쥐고 있는 과장이나 지도 가장 나이 먹고 노화돼서 이제 그 분야에서 제일 제대로 능력 없는 능력 사람들로 없는. 모구랄 없는 자리로 돼 있어요. 근데 요새 탈북자들이 생기면서 이 주민등록
이 자리가 노란자리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주민등록이 예, 완전 노란. 어디서 먹을 알이 생깁니까 그럼? 탈북자들하고 관계상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랑민들 찾아오고 뭐. 아, 그것도 그거 갑자기 말 잘라서 미안한데 뭐 최성국이다. 갑자기 주민등록에 사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예 죽은 사람으로. 없애버려요. 말소. 죽은 사람으로. 다 찾아서 내 문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문서를 다 하니까 한이만큼 돼요. 그걸 자 하고 나한테 본인한테 줘요. 가지고 탈북을 까지 가져왔어. 성국 씨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국정원에 제출했어요 아니면 제 거 아니고 네. 다른 사람? 제가 아는 분이 몇이 돼요. 그걸 그러니까 쥐고 자체적으로 호적 말소 사망 신고를 다 해가지고. 해버린다.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오는 네. 거 허적을 100% 가져. 아니 이게 한국처럼 뭐 이렇게 죽으면 뭐 이렇게 그 해부 네. 뭐라 이런 것도 잘 안 하니까 그냥 부검 죽어서 안 해. 죽어서 가지고 진료소에만 신고해도 사망 신고가 돼요. 네. 그러면 요새는 뭐 안 하잖아. 아니 어떡하냐면 요새는 그냥 뭐 사망 신고서 하나 뭐 이렇게 가지고 사망 아무 데서나 신고서? 만들어서 갖다가 똑 붙여놓으면 다 되거든. 내 방법 알려줄게. 어떡하냐면 갑자기 사망 신고. 해산에 가서 진짜 짝퉁 탈북자가 지금 사망 해산에 가서 해산 어느 지도 하나 딱 해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야. 얼마야? 뭐 얼마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친척한테 얼마 보내세요 하면 보내. 맞아. 그러면 그거 탁 주면 이 사람이 해산에 와서 뭐 차사가로 죽었습니다. 물에 압록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네. 시체를 확인했으며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서 그게 이제 확인자라 그러는 거. 사진도 있어요. 제가 사진 찍고 그다음에 시체니까 그럼 아무렇게 찍고 증인 증인 그게 3명 정도 해놓으면 돼. 그거 다 해. 그거 해서 다 해서 그것도 걔 하는 의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딱 해버려갖고 리온군에 보내요. 도장도 같은 도장 가지고 뚝 찍어서 살짝 돌리고 뭐 뚝 찍어서 이쪽으로 살짝 돌리고 종이 한 장 익혀놓고 네모나게 뚝뚝 찍어서 하나 가지고 나 그따위 해가지고 다 해서 다 보내요. 채자라면 채만 알듯 말듯하게 하면서 딱 이렇게 네. 흔들어 버려. 그 증인 도장을 찍는 예, 거. 예. 그러면 리온군에서 딱 보고선 또 리온군에서 또 담배 또 주죠. 그러면 딱 보고선 뭐 이거 맞는데 뭐 사망 맞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엔 그 서류 다 뽑아갖고 줘요. 그러면 가지고 와요. 아까 이제 비유하자면 좀 거시기하지만 살아있는 최성국이 예. 자기 가짜로 만든 자기 사망 진단서를 들고 가지고 오는 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 책 그냥 들고 온다는 거군요. 그죠, 예. 아니 근데 저는 탈북으로 네.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어요. 탈북 아니 배반자하고 도장 성국 씨는 이제는 공개됐고. 나는 찍혀 있어 배반자로. 근데 북한도 그게 있어요. 저도 탈북 전에 주민등록문건에서 태그 등록을 뗐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했죠. 북한에도 족보로 나가잖아요. 이게 탈북자도 이 집에 주민등록문건상 달러 있지 않고 달러 세가 난 딸이면 본 가족은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뗐어요. 터치 안 한다. 터치 안 하는데 주민등록에 최근 내가 2012년에 왔잖아요. 성군 씨 말이 맞아요. 컴퓨터화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 일부만 돼 있어. 예, 주민등록 할아버지를 평양시는 가서 거의 다 됐어. 고양이랑 평양시는 옹치 다 밑에 됐어. 툭툭 꺼주던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입력하는 그 컴퓨터 수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그때 걔한테 돈 10만 원 주고 그래서 담배 한 더막대기 줘서 제가 지웠어요. 지웠는데 저도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탈북으로? 예, 탈북으로 인정이 됐죠.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저희는 회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북한 전문 매체단 우리 민족끼리 떴지. 예,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알고 있는데 가족을 안 다쳐요. 터치 안. 왜냐면 저는 맞아. 그게 이미 주민등록문건상 빠졌어요. 저희 가족에 제가 없어요. 그리고 출가 외인이에요. 그래놔서 그냥 그 저희 여자이기 가족은 때문에. 무사해요. 여자이기 때문에. 북한은 예. 남자는 안 돼요. 무조건 아니, 쳐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예, 남자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네. 네. 아니 그러니까. 처벌도 남자 중심이야. 그게 뭐라 그래? 그거는 연좌제. 괜찮은데. 네. 연좌제. 여자에 대한 그거는 좀 예, 무시해요. 하는데 남자에 대한 이건 사돈까지도 연좌제가 적용이 돼요. 남자. 맞아요. 그래. 남자는 파고 특히 들어요. 직계 아들이라거나 뭐 아들인 경우에는 뭐 어느 경우에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맞아요. 그건 안 돼요. 지금 북한에 뭐 컴퓨터가 좀 잘 돼서 출생신고도 가면 바로 출생신고서 써가지고 그 자리에 써서 주면 한국처럼 컴퓨터를 뚝뚝뚝뚝 때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난 분명히 그 USB 파일들이 다 여기 온 것 같아. 대량 하드들이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출생서를 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출생신고 안 해요. 왜냐면 이민반에서 사유어 부담할 때 출생증이 신고가 되게 되면 인원수로 들어가서 그만큼 부담이 커져서 애가 3살 되더라 출생신고 안 해요. 진짜? 예. 야. 지방에서 출생신고 안 해요. 아주 불법을 예, 아주 그리고 짜고 치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에 할 수 없이 해요.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네. 안 해요.
지금 출생증이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인민반 부담이 식구수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살아있어도 존재감을 안 하고. 5인 가정이 이제 옛날처럼 뭐 차라리 명절 공급이라도 잘해주면 뭐 네. 식구수 뿌리기라도 근데 하겠는데 명절 공급이 없으니까. 인민반 부담이라는 게 북한은 전체주의고 네, 그렇죠. 인민반이 10명이다 하면 토끼 가족 10짝 막 네, 그렇죠. 받쳐라 가족 수만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생 신고 안 하는 거지. 아니 안 이게 해요.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들이 세금 더 뜯어가려고 사람 죽었는데 살아있는 걸로 해가지고 뜯어간다 해서 백골징포. 아. 예, 그러니까 해골한테 이제 네, 징세한다. 벌을 받는다. 개도 사람으로 친 거를 황구첨정이라고 많아요. 네. 족징은 이제 얘가 도망가면 그 친척들 해가지고 그 타인한테서까지도 끝까지 받아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북한 누가 똑같네. 도망가면 이웃들 니들 왜 감시 못했어? 이걸 인징이라 그러고. 똑같네. 그럼 과거에 북한이 이걸 연구했나 봐. 조선시대 옛날 이거를. 탐관오리들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를 바로 그대로 연구해서 적용했나 봐. 이렇게 똑같네 이거 옛날이나 뭐 옛날이나 지금의 북한이나 네. 민족성을 연자제 적용하는 것부터 북한이 시작해서 늘 말하잖아요. 민족성을 고수하자. 계승해 나간다고 자기네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짝퉁 탈북자 구분법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일부 조선족, 일부 화교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에 좀 만연하고 있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더운 여름 잘 견디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